자, 이번 시간은 생활과 윤리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사상가 바로 누굴까요? 그쵸, 롤스죠. 네, 오늘은 롤스의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시험을 보고 나서 틀린 문제를 한 두어 개 있다. 근데 이렇게 딱 보면 전부 다 롤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롤스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롤스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에선 틀리는 이 참 어려운 그런 이제 그 사상가가 바로 이 롤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롤스를 내가 이해를 해 두어야 롤스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틀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한번 정리를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생활과 윤리에서 롤스와 관련 있는 부분이 총 4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수능 문제가 총 20문항인데 최대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 이 롤스와 관련 있는 문제는 4문항이나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요 롤스만 알아둔다 하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고난이도, 그쵸? 고난도 문제를 맞추기 때문에 등급을 좋게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롤스를 한번 이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맨 처음에 롤스가 이야기하는 거는 바로 사회 정의 파트에서 이 롤스가 나와요. 그쵸? 자, 이 롤스는 무슨 정의를 주장했죠? 정의 중에서 절차적 정의를 주장을 했어요. 그쵸? 절차적 정의. 여러분들이 일단 이 그 분배의 어떤 공정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절차적 정의를 강조한 게 바로 롤스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절차적 정의라는 게 무엇인지 일단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절차적 정의를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분배의 과정이나 절차가 공정하다면 이게 전제예요. 그쵸? 자, 분배의 어떤 과정, 다시 말해서 분배의 절차가 뭐하면, 절차가 공정하면, 자, 여기에 어떤 문장이 생략이 되죠. 어떤 문장이 이렇게 생략이 돼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배의 과정 절차가 공정하면 그 결과, 그쵸? 그 결과도 바로 공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절차적 정의죠. 다시 말해서 자, 분배의 과정과 절차가 공정하다면 뭐뭐 하더라도 그 결과도 공정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분배의 과정과 절차가 공정한데 그 결과가 뭐 하더라도, 그 결과가 불평등하더라도, 자, 불평등하더라도, 자, 분배된 결과가 불평등하더라도 그 결과를 공정한 것으로 간주하겠대요. 자, 이게 절차적 정의입니다. 자, 분배의 과정과,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배의 과정과 절차가 공정해. 근데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유재산의 어떤 정도를 보니까 다 불평등한 거죠. 그쵸? 불평등해.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어떤 정의론이 바로 최근에 나온 절차적 정의가 됩니다. 자, 이 말만 보면은 좀 뭔가 어폐가 있어요. 불평등한데 공정하다. 이 말이. 그쵸? 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먼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 어떠한 국가, 어떠한 사회를 보더라도 평등한, 완전히 평등한 사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완전한 평등한 사회가. 모든 사람이 재산의 양, 정도가 똑같은 사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유재산이 형성되어 있는 이 상태는 원래 불평등한 거예요, 지금. 평등한 사회는 없단 말이죠. 정말 공산주의의 어떤 이상사회의 모습이 아닌 이상 완전히 평등한 사회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사회는 지금 다 불평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평등하니까 불공정한 거냐?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불평등하지만 이게 공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불평등한데, 사회가 불평등한데 이게 공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자, 이제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면 그 분배의 과정이나 절차가 공정하다면. 자, 제일 중요한 말은 어디에 있는 거죠? 자, 분배의 과정과 절차가 만약에 공정했다면
예, 공정했다면 그게 불평등하더라도 그것은 공정한 것이다. 이게 바로 절차적 정의예요. 자, 롤스도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쵸? 네, 노직이나 롤스는 전부 다 절차적 정의죠. 근데 노직이 이야기하는 절차적 정의는 뭐냐면 취득 이전 양도의 절차가 공정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불평등하더라도 공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거였죠. 노직은 이런 거예요. 근데 롤스는 그게 아닌 거죠. 롤스는 그럼 어떤 것을 뜻하는 거죠? 분배의 과정이 공정한 게 무엇이냐 이거죠. 자, 우리가 한번 이제 질문을 해서 롤스 입장에서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롤스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더라도, 즉 사회 경제적으로 불평등하더라도 그 결과가 공정하게 되는 것은 분배의 과정과 절차, 이것이 바로 공정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분배의 과정과 절차가 공정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겠죠. 어떻게 하면 롤스가 봤을 때 롤스가 제일 궁금했던 건 그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도대체 분배의 과정과 절차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사회 구성원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총 한 5천만 되잖아요. 이 5천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분배의 과정과 절차가 공정할 수 있을까요? 그쵸? 자, 모든 사람이 뭐 하면 되죠? 어떤 분배 원칙에 대해서 합의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합의한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합의한 원칙이 있고 그 동의하고 합의한 원칙에 의해서 분배가 됐다면 그 결과가 불평등하더라도 그쵸? 그 결과는 공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롤스가 생각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분배의 과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건데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 롤스는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분배의 어떤 과정이나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것만 확보하면 모든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 거죠. 그쵸? 이것만 확보한다면. 근데 이게 확보되기 위해서는 만약에 한국에서 본다면 한국의 5천만 명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예, 모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어떤 분배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자,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분배 원칙.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말은 쉽지만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분배 원칙. 말은 쉽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5천만의 대한민국 국민이 있는데 어떤 원칙을 세워서 모든 사람이 동의하라고 하면 동의할까요? 안 할까요? 불가능하잖아요. 롤스가 그걸 모를까요? 롤스도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어떤 원칙을 세우든 만장일치로 한 명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정의 원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롤스도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롤스가 고민 끝에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롤스가 분배의 과정과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분배 원칙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거를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더니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제 문제점을 한번 봤더니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남자고 어떤 사람은 여자고 어떤 사람은 이건희 아들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천부적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천부적 소질이 있고 그쵸? 사람마다 각각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전부 다 각각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다양한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이 합의할 수 있는 어떤 원칙 이런 걸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롤스도 간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롤스가 이러한 자연적, 사회적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 우연성이라는 것은 뭐죠? 태어나 봤더니 천부적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거. 사회적 우연성이라는 건 뭐죠? 이건희 아들로 태어나는 거. 뭐 이런 거죠, 있죠.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합의할 수 있는 분배 원칙이 어렵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롤스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배제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배제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한 거예요. 자, 이걸 배제하는 방법으로 롤스가 생각해낸 게 바로 무엇이냐면 사회 계약론자들이 자연 상태라는 가상적 상황을 통해서 계약과 합의를 통해서 계약 상태인 사회 국가 윤리 도덕 규범을 만들었지.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 부분에서 바로 아이디어를 얻어서 롤스가 만든 가상적 상황이 있습니다. 자, 롤스가
롤스가 만든 어떤 가상적 상황. 무엇을 위한 거죠?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을 배제하기 위한 가상적 상황이죠. 자,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원초적 입장. 자, 여러분들 무조건 원초적 입장이란 말은 롤스밖에 안 썼으니까 이 말 나오면 롤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 수는 있죠, 당연히. 근데 그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원초적 입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거죠. 즉, 천부적 재능이 있는지, 이건희 아들인지, 아니면 저기 어떤 그지의 아들인지, 아니면 북한에서 태어났는지, 미국에서 태어났는지, 아프리카인인지 모르는 거죠.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그래서 그쵸? 그런 상태를 바로 원초적 입장이라고 했고요. 그쵸? 네. 그리고 5천만에 만약에 이런 어떤 그 정의 원칙, 그러니까 분배 원칙을 합의하기 위해서 5천만 명이 모여 있는데 그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 이것을 무지의 베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초적 입장과 이 무지의 베일 상태라는 가상적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모여있는 그 인간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천부적 재능이 무엇인지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모인 인간들은 어떤 존재냐면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존재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리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 존재인 거죠. 이성적 합리적 존재예요. 그쵸? 자, 이렇게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 상태를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을 배제하기 위한 겁니다. 그쵸? 왜? 이걸 왜 배제해야 되는 거죠? 이걸 배제해야만 모든 사람이 합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다 알고 있는 상태는 모든 사람이 합의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쵸? 합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을 다 배제하는 어떤 가상적 상황으로서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의 상태를 가상적 상황으로 만들고 그때 인간을 이기적이고 합리적 존재라고 가상을 한 겁니다. 전제를 한 거죠, 전제.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수능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바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이면서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 상태에 있는 이 인간도